오늘 아침 진안의 수온주가 영하 17.3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웠습니다. 내일도 춥습니다. 이번 주에는 모레 낮부터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열린 국민의당의 첫 전당대회에서 4선의 박지원 의원이 당대표로 뽑혔습니다. 신임 박 대표의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전주시가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는 건축주에게 건물 수선비 지원 같은 혜택을 줍니다. 일주일간 쉼 없이 일하면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주는데 이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적용을 놓고 적자는 논란을 일고 있습니다. 따뜻한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전북은 오늘 아침 수온주가 올겨울 들어서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온종일 맹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진안이 영하 17.3도, 장수 영하 16.4도, 군산 영하 10도, 전주는 영하 9.7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와 군산이 영상 0.7도, 남원은 영상 1.9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2도가량이 높았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훨씬 더 낮았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2도에서 4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이 높겠지만 여전히 춥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화요일 낮부터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 아침까지 춥다가 모레 오후부터 낮 최고 기온이 영상 6도 안팎을 기록하면서 평년 기온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진 맹추위로 오늘 전주에서 10건의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가 접수됐습니다. 전주시는 수도 계량기를 헌옷으로 감싸고 수돗물을 조금씩 흐르게 하면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강추위 때문에 제대로 시동이 걸리지 않은 차량들이 많아서 보험사에 긴급 출동 서비스를 요청한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열린 국민의당의 첫 전당대회에서 4선의 박지원 의원이 당대표로 뽑혔습니다. 신임 박 대표의 과제로 당과 대선 후보의 지지율 상승, 그리고 반기문을 비롯한 유력 후보들과의 연대 여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전남 목포의 4선 박지원 의원이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61.5%를 얻어 당대표로 뽑혔습니다. 박 의원은 그동안 비선출직 당대표를 2차례 지냈지만 당원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50.9%의 문병호 전 의원과 39.4%의 김영환 전 의원, 그리고 26.9%의 황주홍 의원과 21.1%의 손금주 의원은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신임 박 대표의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하락세로 접어든 당 지지율과 당내 유력 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도 끌어올려야 합니다. 요동치는 다당제 체제 정치판에서 당을 키우고 우리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라는 준엄한 그 명령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주승용 원내대표에 이어 박 대표까지 지도부가 모두 호남 출신이라 호남당 이미지 탈피가 시급합니다. 국민의당이 정권을 창출하려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연대가 거론되는데 호남의 반발을 어떻게 누그러뜨릴지 주목됩니다. 또 당론인 사드 한반도 배치 반대와 조기 개헌 추진을 성공하느냐 마느냐도 정치권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 전북 몫을 늘리는 것도 박 대표의 과제입니다. 예산도 균등하게 가져와서 균등한 그런 발전, 특히 기업을 유치해서 떠나는 호남이 아니라 사람 사는 호남을 만드는데 이번 정권 교체의 의미가 있고, 전북에 선출직 최고위원이 없는 만큼 박 대표가 유성엽 의원 등을 전북 몫의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새해가 밝은 지 어느덧 2주가 지났습니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단체장들은 지난주까지 신년 기자회견을 잇따라 열고 정유년 운영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 단체장들마다 한 해 포부를 담은 사자성어도 하나씩 선정했는데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에서부터 원칙 강조형까지 다양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사자성어를 통해서 단체장들의 한 해 각오를 살펴봤습니다. 전북 도정의 올해 사자성어는 젊은 근사입니다. 절실하게 묻고 현실을 직시하겠다는 뜻이라고 하니까 소통과 협업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주시는 동학의 기치인 대동세상을 통해서 차별과 격차, 소외 없는 시정을 표방했습니다. 다른 시군들의 신년 사자성어도 유형별로 나눠봤습니다. 군산시와 남원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입니다. 군산은 죽을 때까지 노력을 다하겠다는 사의 후의를, 남원도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는 파부침선을 골랐습니다. 호연지기를 뽐낸 시군도 있습니다. 익산시는 용이 구름을 잡아 탄 형세를 담은 비룡 승운을 통해서 한 해 지역의 운수대통을 기원했고, 진안군은 굳은 각오로 원대한 뜻을 펼쳐나간다는 승풍파랑을 뽑아들었습니다. 민선시대인 만큼 시민과 함께하겠다는 구호도 역시 빠지지 않았습니다. 김제는 시민과 함께 고락을 나눈다는 의미에서 단료 투천을, 정읍은 시민과 함께하면 더 나은 고장을 만들 수 있다는 뜻에서 여민 가희를 선정했습니다. 변화와 노력을 강조한 것도 눈에 띕니다. 완주군은 항상 조금씩 달라지는 빛처럼 끝없이 변화하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광휘 일시를, 무주군은 옛것을 본받아서 새로운 걸 창조한다는 의미에 법고 창신을 내걸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모범생 같은 원칙 강조형이 가장 많았습니다. 장수와 임실은 초심 불망과 시종 여의를 골라서 첫 마음을 잊지 말고 또 변치 말자는 비슷한 의미의 문구를 선정했고, 순창은 바른 길을 행하자는 정도 정행을, 고창은 청렴한 공직문화를 강조한 관청 민안을 골랐습니다. 요즘 농촌의 자치단체들은 귀농귀촌과 관광객 유치에 참 열심이지요. 부안군은 부안에 오면 오복을 가득 받는다는 의미로 불의 만복을 선정해서 자기 PR형으로 분류해봤습니다. 자치단체들이 이처럼 다양한 수사와 표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안에는 결국 새해에는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고장을 만들겠다는 각오가 담겨 있습니다. 초심 불망, 첫마음을 잊지 않겠다는 장수군의 신년 사자성어처럼 연초에 다진 굳은 각오가 연말까지 한결같기를 기원합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세를 얻어서 장사를 하는 분들은 혹시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하지 않을까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는 건물주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의 한 세탁소입니다. 20년째 똑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월세가 20년 동안 한 번도 오르지 않은 덕이 큽니다. 오랜 기간 가게에서도 오르질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게 만들어 주시니까 저 역시도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탁소가 있는 동네 상가 건물의 주인과 세입자 등 25명은 지난해 상생 모임을 꾸렸습니다. 앞으로도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리지 않고 장기 계약 분위기를 넓혀가기 위해서입니다. 상생 예배를 통해서 이 동네 건물주와 세입자 간에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약속이죠. 이 같은 상생 시도를 전주시도 지원합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적정하게 올리고 장기 임대를 보장하면 건물 수선비를 일부 지원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상권이 뜨면 임대료가 폭등하고 세입자가 내몰리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아보자는 취지입니다. 한옥마을과 동문거리 등은 이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막음으로 인해서 지역 공동체도 계속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건물 주인에 대한 지원이 임대료 상승 억제를 유도하는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일주일간 쉼 없이 일한 근로자들에게 하루치 임금을 주도록 정한 게 바로 주휴수당 제도입니다. 노동부는 이 주휴수당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토록 정했는데요. 이에 반하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하루도 안 빠지고 알바했으면 하루는 쉬는 게 법이야. 주휴수당이 뭔지 설명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알선업체의 광고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일했다면 사용자는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하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택시회사 기사들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주휴수당에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인가였는데 재판부는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저임금법이 주휴시간에 대해서까지 최저임금의 지급을 보장하라는 취지로 제정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최저임금만 지급한다는 것은 주휴수당은 주지 않아도 아무런 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을 왜 만들어놨는지. 정부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도 주휴수당을 포함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계산하고 있어 재판부의 판결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당연히 최저임금법이 적용이 돼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주휴수당을 하한이 적용이 없다고 한다면 주휴수당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는 제도가 될 수가 있겠죠. 전북에서만 수백여 명의 택시 기사들이 비슷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바로잡아달라며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 여러 건이지만 2년이 지나도록 대법원은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지방의원 영입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실군 의회 무소속 장종민 의원과 김왕중 의원이 입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국민의당이 더민주 소속의 남원시 의원 3명과 순창군 의원 1명을 영입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조만간 무소속 자치단체장이 추가로 입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당은 조기 대선 과정에서 전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잇단 영입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거의 해마다 발생하면서 천문학적인 피해를 남기고 있는 AI를 차단하기 위해서 전담 부서를 두자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도의회 장명식 의원은 AI의 예방을 위해서 밀식 사육을 중단하고 농가의 시설 개선을 유도하려면 자치단체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의원은 전라북도의 동물위생연구소를 확대 개편해서 AI의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예방 대책과 방역 활동에 집중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올해 창업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과제 신청서를 이달 말까지 접수합니다. 신청 자격은 창업 후 7년 이하의 기업으로 올해는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업체와 고용을 창출하는 업체들이 집중적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올해 전북에 배정된 창업과제 예산은 모두 31억 원으로 업체당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주시가 앞으로 임용장과 표창장 등의 전통 한지를 사용합니다. 전주시는 공무원의 임용장과 시민 표창장 등에 쓰는 종이를 기계 한지 대신 전통 한지로 바꿔서 전통 한지의 소비를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조선왕조실록 복본화 사업 등을 통해서 전통 한지 제조 기술의 표준화를 이룬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영상과 SBS 뉴스 함께 하시겠습니다.